여러분의 정원은 정말 평화로운 공간일까요? 예쁜 꽃 한 포기, 차로 마시려고 심은 허브 한 줌, 울타리를 장식하려고 들인 덩굴 하나가 몇 년 뒤에는 정원 전체를 점령하는 침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귀엽게 보이지만 뿌리는 땅속에서 몰래 뻗고 씨앗은 사방으로 퍼지며 주변 식물의 햇빛과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오늘은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공격적인 식물 2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한 잡초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뿌리 조각 하나로 다시 살아나고, 어떤 것은 담장과 지붕까지 타고 올라가며, 어떤 것은 주변 흙을 자기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심으면 위험한지, 어떻게 가둬야 하는지,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식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은반굴꽃입니다. 은반굴꽃은 봄마다 하얀 종 모양의 꽃을 피우고 향기도 좋아서 나무 아래나 그늘진 화단에 자주 심습니다. 처음에는 몇 포기만 조용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 속줄기를 촘촘하게 뻗어 주변 공간을 빠르게 차지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잘 번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반굴꽃은 한번 자리 잡으면 뿌리망이 단단하게 얽혀 다른 꽃이나 어린 식물이 들어갈 공간을 줄여버립니다. 특히 습하고 서늘한 땅에서는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키우고 싶다면 열린 화단에 바로 심지 말고 깊은 화분이나 뿌리 차단벽 안에 가둬야 합니다. 또한 은반굴꽃은 독성이 있는 식물이므로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정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식물은 서양고추냉이입니다. 서양고추냉이는 한 번 심으면 뽑아내기 정말 어려운 식물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삽으로 자르는 순간 작은 뿌리 조각 하나하나가 다시 새로운 포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땅을 갈거나 잘못 파헤치면 오히려 서양고추냉이를 더 많이 번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텃밭 가까이에 심으면 감자, 당근, 채소 뿌리 사이로 파고들어 관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 모두에서 잘 버팁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절대 열린 땅에 심지 마세요. 바닥을 제한한 큰 통이나 깊은 화분에 심어 뿌리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양고추냉이는 유용한 식재료이지만 자유롭게 풀어두면 텃밭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민트입니다. 민트는 차로 마시기 좋고 향도 상쾌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심습니다. 하지만 열린 땅에 심는 순간 민트는 조용한 허브가 아니라 빠르게 퍼지는 침입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땅 속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처음 심은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화단이나 딸기밭 사이에서도 새싹이 올라옵니다. 특히 흙이 부드럽고 습한 곳에서는 민트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늘 한쪽 구석에 심었는데 몇 달 뒤에는 다른 식물 뿌리 사이에서 민트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뽑아도 작은 뿌리 조각이 남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민트는 반드시 화분 식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베란다 화분, 큰 컨테이너 또는 땅속에 묻은 깊은 용기 안에서만 키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기롭고 유용한 허브이지만 방심하면 여름 내내 민트 뿌리를 캐내는 일이 정원 관리의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불나무류 또는 사슴뿔 오즈나무 계열입니다. 이 나무는 처음 보면 정말 멋집니다. 넓게 퍼지는 잎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고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정원 전체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매우 공격적인 번식력이 숨어 있습니다. 불나무류는 뿌리를 땅속 얕은 곳으로 길게 뻗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나무를 계속 올립니다. 문제는 새싹이 부모나무 바로 옆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미터 떨어진 잔디밭, 산책로 옆, 심지어 구조물 근처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두 해 방치하면 정돈된 정원이 작은 숲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꼭 심고 싶다면 콘크리트나 포장 공간으로 완전히 제한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열린 흙 가까이에 심으면 계속 올라오는 새순을 잘라내는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은 꽈리입니다. 주황색 등불처럼 생긴 열매 껍질 때문에 꽈리는 가을 장식이나 겨울 꽃다발에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원에 심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꽈리는 씨앗으로도 퍼지고 땅 속줄기로도 번지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예상보다 훨씬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단 한쪽에만 있었는데 다음 해에는 채소밭이나 다른 꽃 사이에서 새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흙을 크게 가리지 않아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깊은 화분이나 뿌리 차단이 되는 공간에 심으세요. 그리고 주황색 등불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잘라내 씨앗이 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름답지만 통제 없이 풀어두면 매우 귀찮은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식물은 홉입니다. 홉은 정자나 울타리를 덮는 덩굴 식물로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세력이 붙으면 정말 빠르게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줄기는 주변 나무와 구조물을 감고 올라가며 빛을 가려 다른 식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뿌리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굵은 뿌리가 퍼지고 매년 새 줄기가 올라오며 한 시즌만 방치해도 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녹색 벽이 됩니다. 특히 물과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홉을 꼭 키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강한 지지대와 뿌리 차단이 필요합니다. 매주 가지를 잘라 통제할 자신이 없다면 정원 중심부에는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덩굴이 순식간에 정원의 목줄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식물은 마가목잎 조팝나무입니다. 이 식물은 잎이 섬세하고 꽃도 하얗게 피어 처음에는 아주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원에 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부드러운 모습 뒤에 숨은 공격성을 알게 됩니다. 마가목잎 조팝나무는 땅 속줄기를 멀리 보내고 그 자리마다 새싹을 올립니다. 어제까지 깔끔했던 잔디밭이나 화단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어린 포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추위에도 강하고 생명력이 좋아 한 번 퍼지면 계속 뽑아내야 합니다. 정원에 꼭 들이고 싶다면 열린 땅이 아니라 큰 용기나 뿌리 차단벽 안에 심어야 합니다. 채소밭 근처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식물은 여기까지만 자라라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8번째 식물은 담쟁이 덩굴류, 특히 버지니아 크리퍼입니다. 가을에 붉게 물드는 잎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낡은 벽, 울타리, 창고를 덮으면 분위기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덩굴은 단순히 장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줄기가 벽과 지붕, 배수관, 틈새를 타고 올라가며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덩굴 몇 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붕 아래로 파고들고 배수관을 잡아당기고 오래된 구조물의 틈을 더 벌릴 수 있습니다. 땅에 닿은 줄기에서는 다시 뿌리가 나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집 벽이나 지붕 가까이는 피하고 콘크리트나 포장된 공간 주변처럼 뿌리가 마음대로 퍼지기 어려운 곳에 제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르지 않으면 아름다운 붉은 잎이 어느 순간 집을 덮는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9번째 식물은 돼지감자 또는 예루살렘 아티초크입니다. 돼지감자는 건강식품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덩이줄기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정원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키가 사람보다 높게 자라며 빽빽한 줄기와 잎으로 주변 식물의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땅 속에 남는 작은 덩이줄기입니다. 수확할 때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흙에 남아도 다음 해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해마다 세력이 커지면 채소밭 한쪽이 돼지감자 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텃밭 한가운데가 아니라 울타리 밖 또는 깊은 차단벽이 있는 공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후에는 흙을 꼼꼼히 뒤져 남은 덩이줄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유용한 식물이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작물이 자랄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식물은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는 열매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특히 야생종이나 오래된 품종은 정원에서 매우 거칠게 번질 수 있습니다. 긴 줄기가 땅에 닿는 순간 그 끝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새로운 포기가 됩니다. 이렇게 블랙베리는 마치 걸어 다니듯이 정원 전체로 이동합니다. 가시가 있는 품종은 더 골치 아픕니다. 줄기가 얽히면 작은 동물도 지나가기 힘든 가시 장벽이 되고
제거할 때는 두꺼운 장갑도 찢을 만큼 거칠 수 있습니다. 뿌리 조각이 남으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블랙베리를 키우고 싶다면 야생종은 피하고 가시 없는 현대 품종을 고르세요. 반드시 지지대에 묶어 키우고 땅에 닿으려는 줄기는 바로 잘라야 합니다. 방치하면 과일나무가 아니라 정원의 철조망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식물은 맥꽃류 또는 필드 바인드위드입니다. 작고 하얀 나팔꽃처럼 보여 처음에는 예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정원에서 매우 끈질긴 덩굴성 잡초입니다. 채소나 꽃의 줄기를 감고 올라가 햇빛을 빼앗고 줄기를 조여 식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뿌리입니다. 맥꽃류두의 뿌리는 깊고 길게 뻗으며 뽑다가 조금만 끊어져도 그 조각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 잡으면 단순히 몇 번 뽑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게 두면 문제는 더 길어집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몇 년 뒤에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꽃이 피기 전에 계속 잘라내어 뿌리의 힘을 소모시키고 심한 곳은 두꺼운 멀칭이나 검은 비닐로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맥꽃류와의 싸움은 빠른 승부가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조금 줄었다고 방심하면 다시 정원을 감아 올라옵니다. 12번째 식물은 개밀 또는 카우치 그라스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풀처럼 보이지만 개밀은 땅속에서 매우 강한 뿌리망을 만듭니다. 하얗고 단단한 뿌리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감자, 채소, 꽃의 뿌리 사이를 파고들며 흙 속 영양분과 수분을 빼앗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경웅이나 삽으로 대충 갈아엎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게 잘릴수록 각 조각이 다시 새싹을 내며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한 포기를 없애려다 오히려 수십 포기로 늘리는 셈입니다. 개미를 제거하려면 삽보다 쇠스랑으로 뿌리줄기를 최대한 길게 들어 올려야 합니다. 심하게 퍼진 곳은 두꺼운 판지나 멀칭으로 한두 시즌 빛을 차단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개밀은 타협을 모르는 잡초입니다. 뿌리까지 잡아야 끝납니다. 13번째 식물은 그라운드 엘더 또는 스노우드입니다. 이 식물은 그늘지고 습한 정원 구석에서 특히 잘 자랍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지피식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촘촘한 잎빛과 뿌리줄기로 주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 아래에서는 다른 꽃이나 어린 식물이 햇빛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뿌리줄기입니다. 하얀 뿌리 조각이 흙 속에 아주 조금만 남아도 다시 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잎만 뽑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방치하면 그늘 화단이나 라즈베리 주변, 오래된 정원 가장자리를 빠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려면 계속 잎을 잘라 뿌리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깊은 뿌리 차단벽이나 두꺼운 멀칭으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 식물과의 싸움은 한 번의 작업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4번째 식물은 컴프리입니다. 컴프리는 약용 식물이나 퇴비용 식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고 종 모양의 꽃도 예뻐서 정원에 들이고 싶어지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열린 땅에 심으면 제거가 매우 어려운 강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컴프리의 핵심 문제는 깊고 굵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고 캐내는 과정에서 조금만 부러져도 남은 조각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겉줄기를 잘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남은 뿌리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잎이도 크고 넓어서 주변 식물의 햇빛을 가리기 쉽습니다. 몇 타에 방치하면 한 포기가 여러 포기처럼 번지고 작은 화단에서는 다른 식물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텃밭 중앙이 아니라 별도 공간이나 큰 화분에서 관리하세요. 이미 퍼졌다면 반복해서 새싹을 자르고 빛을 차단해 뿌리의 힘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컴프리는 유용하지만 통제하지 않으면 정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식물은 줄무늬 갈대풀 또는 리본, 그레스입니다. 흰색과 초록색 줄무늬가 있는 잎이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세련된 장식용 풀처럼 보입니다. 화단 가장자리나 연못 주변에 심으면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열린 땅에 심으면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줄무늬 갈대풀은 뿌리줄기가 강하고 단단하게 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서 빽빽한 덩어리를 만들고 주변의 다년생, 꽃이나 작은 식물이 뿌리내릴 공간을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폭이었지만 몇 년 뒤에는 화단 한쪽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꼭 키우고 싶다면 땅에 바로 심지 말고 큰 화분이나 바닥이 제한된 용기에 심으세요. 이미 화단에 심었다면 가장자리로 뻗는 새순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예쁜 장식용 풀이라도 통제하지 않으면 제거하기 어려운 초록색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16번째 식물은 대형 마디풀류, 특히 사할린 마디풀이나 일본 마디풀 계열입니다. 이 식물은 멀리서 보면 대나무처럼 보이고 잎이도 크고 시원해서 처음에는 이국적인 장식 식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에 들이면 가장 위험한 침입 식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마디풀류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며 포장 틈, 배수로 주변, 담장 아래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속 뿌리에서 더 강하게 새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절대 관상용으로 가볍게 심지 마세요. 이미 발견했다면 단순히 베어내는 것보다 장기적인 제거 계획이 필요합니다. 뿌리 조각을 여기저기 흩뜨리지 말고 확산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식물은 한 번 놓치면 정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17번째 식물은 자이언트 호그위드입니다. 이 식물은 단순히 공격적으로 번지는 잡초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 위험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키가 3에서 4m까지 자랄 수 있고 커다란 우산 모양의 꽃 하나에서 수많은 씨앗을 퍼뜨립니다. 방치하면 몇 해 안에 빈 땅과 정원 가장자리를 빠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수액입니다. 자이언트 호그위드의 수액이 피부에 묻은 뒤 햇빛을 받으면 심한 화상과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오래가고 눈에 들어가면 시력 손상 위험도 있습니다. 제거할 때는 절대 반팔이나 맨손으로 작업하지 마세요. 두꺼운 옷, 장갑,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꽃이 피기 전에 뿌리의 생장점을 잘라내야 합니다. 특히 예촉이나 트리머로 자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액이 사방으로 튀어 더 큰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18번째 식물은 캐나다 골든로드입니다. 노란 꽃이 길게 피어 멀리서 보면 밝고 자연스러운 야생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주변이나 빈 땅에 가볍게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골든로드는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다른 식물이 설 자리를 빠르게 빼앗을 수 있는 강한 침입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씨앗을 바람에 날려 멀리 퍼뜨리고 뿌리줄기로도 세력을 넓힙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흙에 영향을 주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꽃과 채소가 있던 자리가 골든로드만 가득한 노란 군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꽃이 피고 씨앗이 날리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째 뽑고 잘라낸 꽃대는 씨앗이 퍼지지 않게 바로 처리하세요. 예쁘다고 방치하면 다음 해에는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식물은 돼지풀입니다. 돼지풀은 정원과 텃밭에서 매우 골치 아픈 침입 식물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잡초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주변 채소와 꽃이 사용할 자원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처럼 물과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옆에 돼지풀이 자라면 작물의 성장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돼지풀은 꽃이 피는 시기에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날려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호흡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단순히 정원을 망치는 잡초가 아니라 건강까지 괴롭히는 식물입니다. 돼지풀은 작을 때 바로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관리법입니다. 20번째 식물은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작고 낮게 퍼지는 다육질 잡초처럼 보이지만 더운 지역에서는 정말 끈질긴 식물입니다. 줄기와 잎이 두껍고 수분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뽑아서 길 위에 던져두어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수분으로 버티다가 다시 뿌리를 내리거나 씨앗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강하고 흙이 따뜻한 곳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줄기마디가 흙에 닿으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낮게 깔리며 채소밭의 빈 공간을 덮어버립니다. 방치하면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초록색 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쇠비름을 제거할 때는 뽑은 뒤 절대 밭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퇴비에도 바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조각까지 모아 양동이에 담아 밭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쇠비름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는 잡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